더 큰 미래를 향한 도전. 그 중심에 우리 청소년이 있다.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으로 성장할 때 우리의 밝은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바로 그 때문에 청소년 문제는 늘 걱정의 중심에 선다. 그렇다면 다양한 청소년 문제, 그 해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21세기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교는 어떤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까? 과연 유교가 현 시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에 자리한 동산고등학교. 미저리그 스타 류현진의 모교로 유명한 이 학교는 효체험 중심학교다. 학교가 중심이 돼 학생들에게 다양한 효체험을 실시하고 학생들은 기꺼이 효실천에 앞장선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진정한 교육, 바로 인성교육의 힘을 배워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오늘날 학교 폭력 매우 심각합니다. 가정교육도 문제고 학교 교육도 문제입니다. 이런 교육의 문제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그것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요. 그 해답은 역시 공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자는 자녀교육법에 대해서 6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어른을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침착성을 기르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두루두루 모두를 사랑하게 하는 것, 그리고 착한 아이를 친하게 하는 것. 이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를 실천하게 된 뒤에라야 공부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자의 자녀교육 방식이 오늘날 되살아난다면 우리 사회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학교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닌 공포의 공간으로 변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 폭력 소식이 들려오고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친구가 아닌 경쟁자만 존재하는 공간이 우리의 학교다. 실제로 우리 영화들이 그려내는 학교 모습에서 우린 그 시대의 학교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60년대 이제 한국 영화가 본격적인 기지개를 펴고 이 부흥을 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 학교라는 공간이 계몽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거치고 나서 이 폐허가 된 사회에서 개인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교육이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그 교육의 터전으로서 나타났고요. 1970년대에 들어서는 이 학교라는 공간이 낭만적인 공간으로 이제 묘사가 됐었는데요. 그러다가 8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입시 지옥이라고 불리는 이 성적 지상주의, 또 그 입시 경쟁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이제 그 사회적인 분위기의 바탕에서 나타난 작품들이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같은 작품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199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는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 한 편 나오게 되는데요. 여고괴담이죠. 여고괴담 같은 경우에는 그 10대들이 이 성적 그리고 학교라는 것을 얼마나 공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2000년대 이후에서는 이 조폭 혹은 갱스터 액션과 학교라는 공간이 결합된 양상들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났는데요. 이제 원조격이 된 작품이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를 이었던 것이 이제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작품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성적과 폭력 문제만이 아니라 아주 학교에서 그리는 문제들이 그 범위도 넓어지고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이라든가 집단 괴롭힘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제 성적
그러니까 성적 지상주의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이제 즐겨 이제 다뤄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결국 좀 아쉬운 것은 학교가 이 우정이나 사랑 그리고 성취의 공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그 학교는 폭력이 아주 일상적으로 가해지고 당하게 되는 폭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또 범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스릴러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은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은 사랑을 받으며 꿈을 키워가는 존재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세계 꼴찌의 청소년 행복 지수가 우리의 자화상인 것.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학교가 청소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학교 교육이 대학 입시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인성보다는 점수가 우선되기 시작했고 그런 속에서 학교 교육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린 지금 2500년 전 유교 사상의 답을 구하게 된 것이다. 학교라고 하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학교에 모든 책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가정교육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교육입니다. 이 자녀가 부모를 위할 줄 모르게 큰 사람이 이 남을 위할 수 있을까요? 효도할 줄 모르는 자녀가 공부만 잘해서 나중에 크게 되었다고 합시다. 국민을 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결국 사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칠 것입니다. 효도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효체험 중심학교로 3년째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인천의 동산고등학교. 학교에서 진행하는 효체험 내용은 다양하다. 우리 학생들은 자리에서 조용하게 일어나서 우리 어머님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중 가장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바로 세족식. 해마다 5월 진행하는 세족식 행사는 아들이 직접 부모님의 발을 정성스레 씻겨드리는 일회성 행사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대단하다. 자발적으로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은 아이들은 부모님의 거칠어진 발 앞에서 숙연함을 느낀다. 나를 키우느라 늘 종종걸음 치셨을 부모님의 두 발은 부모님 사랑을 외면했던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든다. 아이들은 이 행사를 위해 부모님 몰래 마음을 전하는 영상도 준비한다. 나중에 점차 커서는 어머니가 어디에 가서 자랑하시든 손색 없는 그런 멋진 아들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시험 태어나 처음으로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리는 이 행사는 깊은 포옹으로 마무리된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부모님. 그 속내가 서로에게 전달되는 더없이 따뜻한 시간이다. 중학교 때는 이제 사춘기가 오다 보니까 부모님과 대화도 적어지고 이렇게 사이도 좀 약간 멀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효 체험하면서 부모님 같이 학교에 와서 밥도 같이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또 부모님 발도 직접 닦아드리시니까 막 부모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정말 부모님한테 더 잘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좀 더 개선이 됐고 이제 사실 효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들이 또 처음으로 발을 닦아주는데 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 혹시 우셨나요? 예.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고요. 우리 아들도 나름대로 무슨 표정을 했나 봐요. 엄마 발이 여자 같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도 느꼈던 것 같고요. 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예. 발을 닦아줄 때는 진짜 뭉클하죠. 뭉클하고 이제 눈물 나죠. 그다음에 아이랑 발을 닦아주고 아이랑 같이
뜨거운 포옹을 할 때는 진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기분 좋았고, 거기 세족식 했던 어머님들 거의 반 이상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행사구나. 해마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진짜 포옹하는 기회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한테 뜨거운 감정을 더 느끼고, 더 우리 아이가 조금이나마 실력이 안 되고 공부가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효자가 되려고 하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뭉클하고 좋았습니다. 딸하고 같이 왔거든. 딸이 좀 어려워갖고 왼쪽 오른쪽 나눠가지고 씻겨줬어요. 씻겨주고 난 다음에 나중 그 행사가 끝나고 아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발 닦아줄 때 나도 기분이 좀 묘했다고. 처음 닦아준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그 기분 묘한 게 나도 전달이 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꼭 신입생 오면은 세족식은 꼭 아이가 하지 않는다고, 쑥스럽다고, 안 하겠다고 그래도 꼭 시키게 하라고. 그러면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서로 얻어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꼭 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률을 우선할 때 과감히 효체험 중심학교를 선언한 동산고등학교. 학교 교육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한 끝에 내린 결과다. 효체험 활동 전에는 이제 어르신들의 관심사나 그런 거에 별 관심 없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만 많이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어르신들과 많이 대화도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트로트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분야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희망의 집이나 그런 데를 가도 어르신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렇게 캐치를 해서 바로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된 걸 불러줘요? 조금만 불러요. 당신은 못 말리는 땡. 이렇게 비트까지 쳐가지고. 네. 아이들의 효 실천은 내 부모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공경하는 마음이 진정한 효라는 것. 아이들은 효 체험을 통해 세상을,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실천하고 있다. 물론 입시도 중요하지만 먼저 저는 사람은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인 효를 실천하는 게 입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효체험을 하면서 인성을 기르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인성이 올바르지 않으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인성을 기르고 나서 입시를 준비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자기가 다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4시간 한다고 해서 4시간 동안 다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4시간 하면은 2시간은 집중을 하지만은 2시간은 정신이 흐릿해질 때가 많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을 이용해서 효체험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사색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거는 제가 또 다른 시간을 내서 또 그 효체험을 한 만큼 공부를 더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전혀 상관없고요. 효체험을 하는 시간 동안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심한 경쟁 때문에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너무 많이 시달리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모자라서 선생님한테 야단맞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비난받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자녀는 상처가 깊어집니다. 이 상처를 달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처를 달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자녀의 상처는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를 자주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학교에서도 효 경험, 효 체험 교육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경기도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세대 공감 효 포럼. 문자에다가 모모 그 막내딸로 그리고 중학생이 다르도록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시대에 필요한 효 문화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는데 학교 중심의 효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교육의 우선은 효다. 그래서 효에서 시작하는 교육을 또 해보자는 거에서 또 저도 나름대로 공감했고 또 그래서 시작한 것이 또 이제 효교육입니다. 그래서 막상 시작해 보니까 그 결과는 제가 아주 놀라울 정도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전에는 저부터 시작해서 효라는 것은 교과서 속에 있는 효로만 이제 알고 있던 것을 지금은 실천할 수 있는 또 체험할 수 있는 또 효를 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또 가까운 데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모습. 예를 들면 학생들이 어머니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고 또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효가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청소년 문제 해결의 중심에 유교 교육이 자리한 지는 이미 오래전부터다. 각 지역의 향교들은 충효교실, 예절교실 이렇게 다양한 공간을 열어 청소년들 인성교육에 앞장서 왔고 서원스테이 역시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선비정신을 가르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이 모두는 별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일선학교에서 효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간 발전이라 할 수 있다. 효체험에서 일단 중요한 게 인사하고 공경 이러니까 이렇게 선생님들 지나갈 때도 인사를 꼬박꼬박 하고요. 네.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 직원분들, 행정실 직원분들한테도 인사를 꼬박꼬박 하고 주민들 분들에게도 인사를 하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아무래도 효체험 교육을 하면서 많이 이제 어르신들을 대하고 그런 어른들을 대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한 다음에는 자기 행동이 많이 조심스러워지고 좀 더 이렇게 타인의 모범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나 그런 거를 많이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거는 우더른을 공경하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변한 것 같고요. 예전에는 그냥 제가 아는 어른들께만 인사를 드리고 이웃집은 인사를 드리긴 했지만은 좀 포괄적으로 인사를 안 했었는데 요새는 이웃도 어른이고 모든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다 공경을 해야 되고 인사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효를 제가 약간 어렵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커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모님 호강시켜 드리겠다 그게 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받다 보니까 그냥 부모님 힘들 때 말 한번 걸어주고 그 다음에 부모님 바쁘실 때 제가 설거지 한번 더 하고 그리고 어깨 한번 주물러 드리고 그런 간단한 것부터 이렇게 효가 시작된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가 정말 어렵지 않구나. 일상생활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를 안다면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계속 받고 싶고 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효도란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한 자녀의 노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부모가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의 첫째 조건은 부모에게 잘 복양을 하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부모님을 기쁘게 모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모님에게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는 방법은 부모의 뜻을 잘 받드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가장 건강하고 훌륭하게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이런 효도가 우리 사회에 잘 펼쳐질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건전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입시 경쟁의 희생양으로 대변되는 우리 청소년들이 효 체험을 통해 건강해지고 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새로운 효 체험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실천에 앞장서는 동안 학교 폭력까지 사라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른 학교에서 보면은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막 상습적으로 일어나거나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동산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거를 그렇게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방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 효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효를 실천한다는 건 그 사람이 선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해지다 보면 그런 에너지가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기가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선한 에너지가 이렇게 퍼지다 보면 학교 폭력에도 분명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한 기운이 교실에 넘칠 거니까요. 요즘 뉴스에서 학교 폭력이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그냥 학교 폭력 때문에 뭐 학생부에서 막 끌려가거나 그런 학생이 없어갖고 저희는 학교 폭력에서 그냥 뭐 구속되지 않는 그런 학교인 것 같습니다. 효 체험의 긍정 효과를 경험한 아이들은 너나 없이 효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더 확산되길 희망한다. 전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효를 하면서 이제 올바른 가짐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가짐을 가지면서 일단 다른 사람을 더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고 베풀고 이런 생각이 많으면 일단 그 생각을 가짐으로써 더 훌륭한 학생으로 될 것 같아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옛날에 공자님이 말하신 것처럼 효는 인을 실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른 학교도 이렇게 인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효행 프로그램을 학교에 하면 그냥 정말 공자 이 성인인처럼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말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 꼭 권해주고 싶네요. 이런 교육을 무엇보다 반기는 건 바로 학부모들이다. 통상적으로 이 시대 학부모들 대부분이 공부 잘하는 아이를 원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효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변화를 확인한 부모들은 무엇보다 효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제 저희 동산학교 학생들은 너무 입시에 막 이렇게 찌들어 있는 학생들은 별로 없고요. 좀 인간관계가 애들이 좋은 것 같아요. 우정관계나 뭐 아이들이 굉장히 아직도 순수하고 맑고 굉장히 우애에도 좋고 그런 학교에서 저희는 요즘 너무 각박하잖아요. 세상이 또 아이들 너무 경쟁 속에 이렇게 치열하게 막 공부하는데 그 속에서도 또 아이들끼리 동산고등학교만의 그 우애에 있는 또 생활도 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잘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효는 이제 기본이잖아요.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효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를 심어줘서 우리 아이 스스로 저는 효자입니다. 우리 현관에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족식이나 아버지의 날을 통해서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들들이 효자가 돼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요. 또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집에 와서 또 나름대로 또 어머니를 도와주는 그게 효의 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학교에 들어오면 등급 다투는 게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노트 필기한 것도 안 빌려주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 동산고등학교 아이들은 제 아이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렇든 아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효를 기본으로 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몸에 배서 아이들하고의 교육관계도 더 좋아진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만족스럽습니다. 인성교육의 핵심은 효도 교육입니다. 불효자가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올림픽 시합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 공통점은 모두 효자입니다. 세상을 빛낸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 역시
효자입니다. 이를 본다면 효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효도 교육에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효도하는 자녀로 길러야 하는데요. 자녀를 효도하게 가르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욕심을 버리고 언제나 자녀와 한마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가 효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효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는 일, 그 토대는 바로 사랑이다. 그것은 바로 공자의 인사상이다. 유교가 인성교육의 출발점인 것은 바로 그런 이유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 학교가, 우리 가정이 함께 실천해야 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건강한 청소년을 기르는 힘이기 때문이다.